160km, 156km, 159km. 숫자만 놓고 보면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게임 속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롯데 자이언츠 마운드에서 나오고 있는 구속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롯데 팬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죠. 이 미친 구속의 삼총사가 롯데를 살릴까? 아니면 자칫하면 팀을 더 흔들어 놓는 실험이 되는 건 아닐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롯데가 이렇게 구속으로 주목받는 팀이 된 건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롯데를 떠올려 보면 끈끈한 야구, 투지, 그리고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먼저 떠오르지 리그 최고 구속 이야기가 먼저 나오진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고 100km에 달하는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있다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리그 전체가 롯데 마운드를 다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속도 자랑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구속이 과연 실전에서 얼마나 힘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구속은 분명 무기입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150km 중반만 넘어가도 체감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타이밍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실투 하나에도 배트가 늦게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건 투수에게 엄청난 선천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속은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빠른 공에만 의존하다 보면 제구가 흔들리고 변화하고 완성도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젊은 투수일수록 세게만 던지면 된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죠. 그리고 그 결과는 종종 팔꿈치, 어깨 부상이라는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걱정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 때랑 비슷한 거 아니야? 구속은 미쳤는데 결과는 왜 이래? 이런 질문들이죠. 이 지점에서 김태형 감독의 선택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꽤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외부 영입에 크게 매달리지 않겠다. 대신 내부 자원, 특히 젊은 투수들의 육성에 승부를 걸겠다. 이건 말로는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는 결정입니다. 결과가 안 나오면 모든 비판이 감독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김태형 감독이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롯데 마운드에는 가능성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160km를 던질 수 있는 투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르쳐서 만들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타고나는 영역에 가깝죠. 김태형 감독은 아마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이 재능들을 제대로만 다듬으면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제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 빠르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투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빠른 공 때문에 제구를 잃고 스스로 리듬을 망치는 투수들도 많죠. 그래서 지금 롯데의 괴물 삼총사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처럼 한때는 기대를 한 몸에 받다가 결국 불안정한 마운드의 상징으로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리그를 뒤흔드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팬들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정도 구속이면 무조건 터진다 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야구는 구속이 다가 아니다 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죠.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이 실험이 마냥 무모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선수에게 자유를 주되 기준은 분명히 세우는 감독입니다. 마운드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요구하는 스타일이죠. 단순히 세게 던져라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왜 던지는지를 계속 묻는 감독입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구속이라는 무기가 방향을 잃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위험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즌은 길고 상대 팀들은 빠르게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초반에는 빠른 공에 당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타자들도 대응법을 찾아냅니다. 결국 승부를 가르는 건 제구, 변화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입니다. 괴물 삼총사가 이 단계를 넘지 못한다면 구속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의 상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능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제 필요한 건 관리와 성장이다. 이 선택이 몇 년 뒤 롯데 마운드 혁명의 시작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너무 위험했던 도박으로 남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롯데는 더 이상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160km라는 숫자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괴물 삼총사가 각각 어떤 유형의 투수인지,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어떤 장점과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괴물 삼총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160km, 150km, 150km라는 숫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세 투수의 성향과 스타일은 꽤 다릅니다. 그래서 롯데의 선택이 더 흥미로운 겁니다. 단순히 빠른 공 투수 셋이 아니라 각자 다른 퍼즐 조각을 가진 자원들이기 때문이죠. 먼저 160km를 찍은 투수부터 이야기해보죠. 이 투수는 말 그대로 천장이 보이지 않는 유형입니다. 공 하나하나의 위력이 압도적이고 타자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계측기보다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만 들어오면 타자 입장에서는 거의 반응 게임에 가깝습니다. 배트가 나오기도 전에 공이 포수 미트에 꽂히는 장면이 나올 정도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관리가 필요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구속이 워낙 빠르다 보니 팔에 걸리는 부담이 큽니다. 투구수 관리, 등판 간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력 투구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조절이 필수입니다. 매 공을 100%로 던지는 건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이 투수를 어떻게 기용하느냐가 롯데 마운드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156km를 던지는 투수입니다. 이 선수는 3명 중에서 가장 경기형에 가까운 투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구속도 충분히 빠르지만 변화구와의 조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경기 운영에 대한 감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발이든 긴 이닝을 던지는 역할이든 활용폭이 넓은 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투수의 강점은 리듬입니다. 빠른 공으로 타자의 타이밍을 무너뜨린 뒤 느린 변화구로 균형을 깨는 패턴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복입니다. 잘 풀릴 때는 정말 무섭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제구가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입니다. 한 이닝에 안타 하나 맞았다고 해서 투구 패턴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관건이죠. 마지막으로 150km 투수입니다. 이 선수는 3명 중에서 가장 투수다운 투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구속은 살짝 낮지만 대신 제구와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자기 템포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불펜에서 활용할 경우 팀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카드로 꼽힙니다. 다만 이 투수의 고민은 임팩트입니다. 빠른 공이 강점이긴 하지만 결정구로 확실하게 상대를 찍어 누를 수 있는 무기가 아직 완성형은 아닙니다. 변화구 완성도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육성 구상이 가장 많이 반영될 투수라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롯데의 괴물 삼총사는 서로 다른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한 명은 리그를 흔들 수 있는 파괴력, 한 명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운영 능력, 한 명은 팀을 지탱해줄 안정감.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느냐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그림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감독의 외부 영입 포기 선언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외부에서 즉시 전력을 데려오는 대신 이 3명을 중심으로 마운드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선택. 이건 단기 성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승부하겠다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얻는 게 훨씬 큰 도박이죠. 물론 리그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상대 팀들은 이 괴물 삼총사를 집중 분석할 겁니다. 빠른 공에 대비한 타격 포인트 조정, 초구 공략, 변화구, 노림수까지 다양한 대응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의 반짝 성과보다 시즌 중반 이후의 모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힘으로 눌러버릴 수 있다면 롯데의 선택은 대성공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점점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이제는 이거 진짜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와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공존합니다. 이 감정의 교차점에 롯데가 서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롯데의 괴물 삼총사는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선택은 이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선언이고 그 결과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육성 승부수가 롯데의 시즌 운영과 순위 경쟁에 어떤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성공과 실패 각각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괴물 삼총사 160된 렐리에 보호시키 큐메트라는 숫자의 모든 시선이 쏠린 지금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이 육성 승부수는 롯데의 시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 롯데는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잃게 될까? 먼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부터 그려보죠. 괴물 삼총사가 시즌 초반을 무난하게 넘깁니다. 구속은 유지되고 최소한의 재고 안정도 보여줍니다. 이 단계만 넘어가도 상대 팀들은 이미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